트럼프 입장에서는 제일 필요한 게 소해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소해함이 12척인가 있고 일본은 25척인가 뭐 그 이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은 소해 헬기까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소해함은 굉장히 사이즈가 큰 그러한 소해함인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12척의 소해함은 700톤밖에 안 된대요. 지금 대조영함 같은 게 5,520톤이거든요.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인도양 지나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그 군함 보내달라고 한 게 포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은 소해함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소해함 보낼 수밖에 없지 않나? 라리자니가 어제 죽었대요. 왜 죽었느냐? 공습을 당했는데 어떻게 공습을 당했냐? 표적 공습을 당했대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예컨대 저 같은 사람이야 뭐 듣보잡이고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관심도 없겠지만 예컨대 제가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김정은한테는 핵 버튼이 있어요. 그런데 김정은이 빡 돌아가지고 빡이 돌았어. 그래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야 핵 싫어. 응? 탄도에다가 핵 싫어. 발사해버려. 어디에다가? 캘리포니아에다가. 어디에다가? 하와이에다가. 이런 징후가 딱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미군이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어떻게 하느냐? 표적해가지고 공습을 해서 제거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표적 공습 당했습니까? 알리 하메네이가 표적 공습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테헤란 시내를 그냥 뭐 수많은 전폭기가 테헤란 상공을 까맣게 뒤엎어서 거기서 그냥 검은 비 같은 폭탄을 우르르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 맞고 하메네이와 그 측근들이 우두두두두 이렇게 다 죽은 게 아니에요. 하메네이가 여기 있다. 확실히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전투기 딱 보내가지고 폭탄 투하해가지고 스마트밤 투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망했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메네이가 죽었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하메네이가 죽은 그 사진을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찍었겠습니까? 이란에 있는 모사드 공작원들이 찍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모사드 공작원이 이스라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이란이 뭐 아무리 막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란의 핵심은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손보듯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월요일이야? 저 월요일이 아니라 그날 28일 그날이 토요일이었나요? 뭐 어쨌든 그 실질적으로 우리로 치면 월요일 같은 회의하겠네. 그때 중요한 놈들 다 몰려 있겠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그 공습을 하자 해가지고 우두두두둑 떨어뜨려가지고 거기서 다 죽었는데 죽었어야 될 사람이 운 좋게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인데 그래서 모즈타바 하메네이는요. 공습 시작하기 몇 분 전에 건물 밖으로 딱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제가 영국의 어떤 그 신문 기사를 인터넷으로 보고 말씀드렸던 거였거든요. 모즈타바 하메네이도 사망했다. 그 기사가 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모즈타바도 아들도 죽었다라고 합니다. 정법전 TV에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오보였던 거죠. 왜 오보였느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그 자리에 있기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죽었어야지. 그런데 뭐 담배 피러 나갔나? 뭐 갑자기 그냥 공기가 이렇게 뭐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싶었나? 해가지고 아니면 뭐 산책을 하고 싶었나? 공습이 시작되기 불과 몇 분 전에 그냥 건물 밖으로 딱 나가가지고 그래서 목숨을 구사일생으로 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건물 밖으로 나갔는데 건물에서 뭐 아주 뭐 오래 몇백 미터 떨어진 그런 데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즈타바 하메네이 관련해가지고는 어떤 이야기가 도느냐. 모즈타바가 다리 하나 잃어버렸다. 아니면 중상을 입었다. 심지어 러시아로 그 치료하러 갔다. 부상을 치료하러 러시아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밝혀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란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모즈타바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실질적으로 이란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 라리자니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리자니를 미군이 제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라리자니가 그냥 모즈타바의 그 지시만 받고 로봇처럼 임무만 딱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미군이 굳이 라리자니 같은 사람을 살려뒀을 이유가 없잖아요. 라리자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굉장히 집안도 좋아요. 그 아버지가 시아파 법학자, 유명한 법학자였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울대나 연고대나 이런데 법대 교수님 하는 그러한 그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상류층 집안에서 태어나서 라리자니 자체가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샤리프 공대에서 수학 컴퓨터 이런 거 공부하다가 그러다가 전공을 대학원 가가지고 테헤란 대학교 제 생각엔 뭐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같은 데 아닌가? 테헤란 대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전공을 뭘 합니까? 철학 박사를 받잖아요. 그것도 뭘로? 칸트로. 저는 칸트 읽어보다가 이게 도대체 뭔 말이요? 그랬는데 칸트 관련해가지고 라리자니가 중요한 논문, 그 다음에 단행본도 많이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언론계 있어가지고 어린 나이에 그 IRIB, 그 이란 방송에 사장까지 하다가 그러다가 혁명수비대 들어가서 거기서 장군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혁명수비대 IRGC에 제 생각에 탑5 안에 들었던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대통령 후보도 됐다가 대통령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하메네이가 고문을 딱 시키고 그러다가 NSC 우리나라로 치면 NSC 국가안보 최고회의의 최고 국가안보회의의 사무총장 역할을 딱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메네이가 죽기 전에 만약에 나한테 무슨 변고가 생기면 당신이 이거 우리 이란을 그 지도하라, 인도하라, 총괄하라, 안보를 총괄하라. 그 역할을 맡았던 게 그게 라리자니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라리자니가 2월 28일 그거 하기 전에 공습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사이에 이 중재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이란에서 페르시아만을 건너면 바로 있는 나라가 오만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그 오만. 그 오만이 지금 그 중재를 막 담당하고 있는데 2월 10일에 오만 방문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오만은 아직도 술탄이 있대요. 그 술탄하고 회담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라리자니였는데 그런데 그 라리자니가 표적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라리자니만 표적 공습으로 사망한 게 아니라 그 이란의 그 민병대, 이슬람 민병대,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실질적인 가장 과격한 그 조직이 어디냐면 바시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시즈가 반민 반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 제가 진짜 이란도 무섭고 미국도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표적을 찍어서 올린대요. 그러면 여기가 바시즈 본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군사기지 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일반 건물 같이 보여요. 파출소 같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시민들이 딱 지나가면서 여기가 바시즈 본부입니다. 여기 바시즈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군 폭격기가 와가지고 아니면 미사일이 날라와가지고 거기를 팍팍 폭격하더라고요. 그런 동영상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라리자니가 그렇게 표적 당해가지고 표적 공습으로 사망했고 바시즈 사령관이 누구냐면 실질적으로 모주타바가 바시즈를 막 흔들고 있다. 왜냐하면 바시즈는 그 누구 소속으로 있냐면 라흐바르 소속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흐바르가 그 하메네이였단 말이죠. 하메네이의 아들이 모즈타바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시즈는 그 하메네이의 그다음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손아귀에 있는 건데 그런데 공식적인 사령관은 솔레이만이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솔레이만이도 죽었어요. 표적 공습 당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솔레이마니가 재수없게 라리자니 옆에서 둘이 뭐 회의하면서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호르무즈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쏴야 되나 뭐 이렇게 회의하다가 그냥 꽝꽝 해가지고 둘이 그냥 같이 폭사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라리자니는 라리자니대로 솔레이마니는 솔레이마니대로 미군이 얘네들 제거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니까 각각 표적 찍혀가지고 그 좌표 찍혀가지고 공습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쟁이 이런 양상이에요. 그 솔레이마니가 이란의 시위에서 학살하는 거를 갖다가 뭐 기관총도 쏘고 막 그랬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학살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솔레이마니, 라리자니, 모즈타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그런데 어쨌든 모즈타바가 이란의 공식적인 지도자로 선출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모즈타바를 지도자로 세워야 됩니다라고 지지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이슬람 혁명 수비대 같은 강경파였는데 그런데 모즈타바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게 누구냐면 조금 전에 어저께 죽은 라리자니하고 그 다음에 페제시키안이 그 이란의 대통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란의 의사 출신의 그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라리자니도 그렇고 페제시키안도 그렇고 공통점은 뭐냐면 배운 사람이야. 한 명은 의사, 그 다음에 라리자니는 철학 박사.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름 온건하고 그런 그 성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페제시키안이 제일 온건하고 그 다음에 라리자니고 그 다음에 제일 과격한 게 모즈타바에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라리자니하고 페제시키안은 그 온건하고 통합적인 지도자를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뽑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매파하고 비둘기파하고 세게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매가 이깁니까? 비둘기가 이깁니까? 매가 비둘기 잡아먹잖아요. 비둘기가 무슨 힘이냐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모즈타바가 혁명 수비대 등 강경파들의 그 지지에 의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최고 지도자로 선출이 됐대요. 그래서 엑스퍼트 회의라고 해가지고 전문가 회의라는 그때 정원이 뭐 한 88명인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투표를 했는데 매파가 이겼어요. 그래서 매파가 밀었던 모즈타바가 그게 됐어요. 뭐가 됐냐면은 지도자로 딱 선출이 됐어요. 찬성이 3분의 2가 넘었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그 후폭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첫 번째는 어떤 후폭풍이 있느냐. 모즈타바가 선출이 됐는데 절차적 흠결이 있었습니다. 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건가요? 부정선거까지는 아닌데 이때 적어도 사람들이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전문가 회의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즈타바면 모즈타바 그 다음에 라리자니가 밀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하산 로하니라고 해가지고 이란의 전직 대통령 아니면은 호메이니 죽은 호메이니 있지 않습니까? 하메네이 말고 호메이니 이슬람 혁명을 촉발시키고 완성한 그 초대 라흐바르 호메이니한테 손자가 있대요. 이런 사람들이 좋겠다라고 라리자니하고 페제시키안은 밀었었는데 결국은 아니다. 모즈타바다. 강경파가 이렇게 밀어가지고 모즈타바가 딱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쨌든 딱 해가지고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모여서 찍어야지 일부는 화상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기도 비밀 투표하는 건가? 뭐 비밀 투표겠죠 뭐. 근데 화상 투표하면 비밀 투표가 보장되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라리잔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부정선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나? 어쨌든 그래서 화상 투표 같은 것들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반론이 강하게 일어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즈타바가 이란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뭐를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면서 짠하고 오픈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미리 써놓았던 하메네이의 유언장이 있었대요. 유언장을 딱 공개를 했는데 그 유언장 내용이 뭐냐면 북한처럼 세습하는 것은 이슬람 혁명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 세습은 없다. 세습하면 안 된다. 호메이니가 세습했냐?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러면 호메이니, 내가 존경하는 호메이니 선생님도 세습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메네이가 어떻게 세습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모즈타바로 세습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의 유언장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메네이는
그 86세 하메네이는 고민을 했었을 거예요. 83 넘어간 다음에 이란이 계속 어려워지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내가 또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폭격으로 죽을 수도 있고 후자로 죽은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혼란이 있을 거니까 미리 유언장을 딱 써놓자. 근데 내가 봤을 때 모즈타바 저놈은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명분은 뭐냐면 이슬람 혁명의 본질에 반한다. 뭐가 세습이. 이렇게 써놨는데 실질적으로는 뭐냐면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모즈타바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래요. 모즈타바는 그냥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엉성한 사람인 것 같아. 그냥 뭐 엉성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저보다 2살 어린데 모즈타바가 그렇게 샤프한 사람으로 그 아버지 눈에는 그 뭐야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아버지다. 뭐 이런 한문이 있어요. 그 지자 불여부인가 뭐 어쨌든 그런 한문이 있는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애비가 아들을 제일 잘 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우리 아들을 잘 아나 모르나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근데 어쨌든 하메네이가 딱 봤을 때 우리 아들, 큰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둘째가 모즈타바인데 이놈도 지도자감은 아니야. 똑똑하지가 않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모즈타바 하메네이한테 개인적인 문제가 있대요. 개인 생활에 문제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모즈타바 하메네이도 뭐 바람 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란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최고 권력자면 뭐 바람 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니면 뭐 술을 많이 마시나? 아니면 뭐 마약까지 하나? 어쨌든, 개인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딱 생각나는 게 불륜을 저질렀나 뭐 이게 그런 문제가 있나 더군다나 이란 같이 그런 사회에서.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하메네이가 우리 아들 모즈타바는 절대 안 된다. 그 이유는 뭐 이슬람 혁명의 본질 이거는 그냥 뭐 하는 이야기고 뭐 똑똑하지 않아? 뭐 사람이 뭐 그냥 머리는 빌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알리 하메네이가 딱 봤을 때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결정적인 하자는 뭐냐면 지금 이게 나오는 이야기가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동성애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기독교도 동성애 하면은 막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물며 근본 이슬람주의자 시아파 근본 이슬람 이 다스리고 있는 이란에서 동성애를 한다? 이거는 까무라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즈타바가 동성애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 듣고 트럼프가 웃겨가지고 웃었대요. 트럼프는 뭐 독실한 크리스찬이니까 야 모즈타바가 동성애자란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쫙 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모즈타바의 그 권위가 설 수 있겠는가? 이게 물론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막 흘리는 가짜 뉴스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진짜 아닐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즈타바가 지금 실권을 잡고 있는데 얼굴을 드러내질 못하고 있잖아요.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고 목소리도 들려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다리를 잃거나 아니면 큰 부상을 입었거나 아니면 진짜로 죽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죽은 사람 보고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어쨌든 유언장이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8일에 딱 열흘 전이네요. 3월 8일에 그 전문가 회의에서 재투표를 했대요. 첫 번째 한 거는 절차적 흠결 인정. 더군다나 유언장까지 공개됐어. 허걱 이러면 우리 알리 하메네이의 그 뜻에 반하는 거네. 그럼 누구 할 거냐? 그러면 재투표합시다. 화상 투표하지 말고 다 모여. 88명이 모였대요. 88명이 모여가지고 재투표를 했는데 몇 표가 나왔냐면 59표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모즈타바가 지금 뭐 라흐바르 같은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벌써부터 동성애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88표 중에 59표를 갖다가 얻었다? 그러면 과반수가 넘었네. 왜냐하면 과반수는 45표만 얻으면 과반수 아니겠습니까? 3분의 2가 안 돼요. 3분의 2가 되려면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3분의 2쯤 되나? 거의 4분의 3은 안 되고 3분의 2 애매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란 같은 상황에서 88명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29명이나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모주타바는 벌써부터 그 권력 기반이 강하다라고 저는 보여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란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이 된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주타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거는 호르무즈 해협에 깔려있는 그 기회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몸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한 명씩 한 명씩 딱딱 해가지고 그래 항복할 때까지 보자 그러면서 모주타바 올라왔어? 아니 그러면 저기 표적 삼아가지고 좌표 찍어서 그 폭격해 모주타바 죽어요. 그 다음에 뭐 또 누가 뭐 예컨대 지금 뭐 전직 대통령 했던 뭐 로하니가 뭐 강경하게 나와? 그럼 쟤도 제거해. 그다음 뭐 폐지시키안? 쟤도 제거해. 이런 식으로 딱딱딱 죽이면은 그렇게 암살하면 그러면 이란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지 않겠나?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란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기뢰를 쫙 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또 차원이 다른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중일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한테 군대 보내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지금 일본의 주일 미군이 5만 명 있대요. 그다음에 독일에 있는 미군은 3만 5천 명. 그다음에 주한 미군은 2만 8,500명. 이렇게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미군이 이렇게 일본, 독일, 무엇보다도 한국을 40년 동안이나 보호해 줬는데 내가 군대 좀 보내라고 했는데 군함 좀 보내라고 했는데 쌩까냐? 뭐 이런 식으로 딱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좀 지켜보겠다. 뭐 한번 보자.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트럼프가 숫자도 틀렸다는 거예요. 무슨 숫자가 틀렸냐면 주일 미군이 몇 명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주동 미군이 몇 명인지 관심 없는데 트럼프가 주한 미군 4만 5천 명 있지 않느냐. 우리가 4만 5천 명이나 보내가지고 한반도를 지켜주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이 우리가 해달라는 거 군함 몇 척 보내주지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지금 주한미군이 몇 명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아우 뭐 트럼프 막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주한미군은 제가 그래도 거기 미군기지 사업단 법무실장에 있으니까 대충은 안단 말이죠. 28,500명이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트럼프가 4만 5천 명 막 이렇게 숫자를 이야기했을 때는요. 어떤 뉘앙스가 묻어있다라고 볼 수도 있냐면 6.25 때 그 미군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6.25 때 우리나라에 왔던 미군이 6만 명이 넘어요. 그 다음에 1953년에 휴전되지 않았습니까? 휴전됐을 때 휴전 직후에는요. 주한 미군이 몇 명 있었냐면 그때 6만 명 있었어요. 그때. 그러다가 쭉 줄여요. 휴전이 됐으니까 처음에는 미군이 6만 명이 우리나라에 와 있다가 쭉 줄어요. 그래서 1960년대 되면서 또 이렇게 뭐 몇천 명씩 빠져나가고 그래서 1971년에 주한미군은 몇 명 있었냐면 그때는 4만 3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한미군 연합사령부 있고 그 밑에 미 8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있는데 군단 밑에 8군이 이제 군단이거든요. 3스타가 그 사령관인 그 밑에 실질적으로 그 임무 수행하는 사단이 있는데 그 사단이 제2사단이에요. 2사단. 세컨 아이디라고 하는데 인펀트리. 그런데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7사단도 한반도에 있었거든요. 1971년 뭐 그때는 그 7사단, 2사단 합쳐가지고 4만 3천 명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7사단 빠져나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카터 때 뭐 주한미군 철수한다 뭐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럼 우리가 핵이라도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11.6 있었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쭉 빠져가지고 28,500명이 2026년 현재에는 28,500명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트럼프 보고,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28,500명밖에 없는데 주한미군이 왜 당신은 45,000명이나 있다라고 한 것처럼 뻥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트럼프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정색을 하면서 뭔 소리야? 지금 주한미군이 2026년부터 있어? 아니잖아. 옛날에 1950년에 와가지고 미군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 한반도에서 얼마나 많은 미군이 피를 흘렸냐고.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대까지는 4만 명 넘게 있었어. 지금은 28,500명 있는 거 아니야. 뭐 숫자 가지고 뭐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계산 한번 두들겨 볼까?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볼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40년 동안이나 보호해 줬는데 이렇게 쌩깍이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좌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뭔 소리야? 니네가 우리 보호해 줬어? 니네가 필요하니까 한반도에다가 니네 부대를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거잖아.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력이 얼만데 그 다음에 뭐 인구가 뭐 북한보다 뭐 북한은 뭐 인구가 막 그 젊은이들 막 굶어 죽어가지고 젊은 사람 뭐 별로 있지도 않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얼만데 과학기술도 발달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제가 국방부에서 딱 근무를 해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한미군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가 세뇌가 됐어. 왜 세뇌가 됐냐면 제가 미군들하고 회의 많이 하지 않았다는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군들하고 회의를 하면 높게는 사성 장군, 포스타 제네랄, 그때는 그 샤프 장군이라고 있었어요. 되게 샤프하게 생기고 말한 것도 샤프하고 머리 돌아가는 것도 샤프해요. 야, 저 사람 군인인데 역시 미국의 사성 장군은 다르구나. 진짜 똑똑하구나. 그 생각을 하게 만든 사람이 샤프 장군이었는데 아래로는 중령부터 위로는 사성 장군 대장까지 제가 미군들하고 회의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는데 어떤 식으로 뉘앙스가 뭐냐면 우리가 니네 지켜주고 있잖아. 그래서 저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가 나빠졌어요. 어이씨 왜 우리를 니네가 지켜준다고 그래. 뭐 그다음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아 니네도 필요하잖아. 그래가지고 같이 있는 거지 그게 연합군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쭉 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제 결론은 또 저 욕하실 수도 있는데 객관적으로 미군이 우리나라 지켜준 게 맞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힘이 없었을 때는 진짜 미군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큰 다음에도 미군이 없으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북한하고 다이다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길 거예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눈 하나 빠지고 팔 하나 잘리고 배 관통상 있고 그 다음에 다리 하나 잘리고 하메네이처럼 뭐 다리 이런지 안 이런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아구창 다 날아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북한은 뻗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는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확실히 알았어요. 언제? 계엄 사태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참모총장, 기무사령관, 그 다음에 수도방위 사령관, 그 다음에 정보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지난번 윤석열 계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런 사람들 믿고 우리가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육사 출신들 반성해야 돼요. 진짜로. 진짜로 그런 장군들 믿고 그 다음에 특전사령관 뭐 707인가? 어쨌든 우리는 특전사령관이면 아주 대단한 사람일 것 같지 않습니까? 야, 특전사령관이면 생긴 것도 그냥 각이 딱 나오고 그냥 충성 막 이렇게 하고 저같이 방위 출신도 아니고 응? 그런데
특전사령관이라고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이러면서 당신께서도 뭐 어쩌고 저쩌고 수방사령관 어떤가? 그 다음에 뭐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 다음 뭐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응? 국방부 장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마음이 편하십니까? 전 물어보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뭐 군사력 뭐 5위, 6위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걱정이 안 되시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라고 하면요.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군의 민낯을 봤는데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미 군이 없으면은 저는 상당히 그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어쨌든 저는 그 이야기를 이번에 군 수뇌부에 그 대한민국 국방부의 그 수뇌부에 제가 20년 전에 있었을 때는 이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얘들을 지금 참모총장이 저랑 나이가 같았거든요. 걔가 그 박안수 그 육군 참모총장이 저랑 학번이 같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20년 전에 국방부 있었을 때는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우리 단장님도 그냥 뭐 다는 아닌데 대부분의 단장님들이 그 뭐 훌륭하신데 딱 이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왜 이렇게 됐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파병하지 않을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파병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군대가 파병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그냥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금, 상선 이런 회사가 그냥 유조선 잔뜩 해가지고 창고에서 돈이나 따박따박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쉬울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난감해요. 왜 난감하냐 하면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난감한데 왜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난감하냐? 거기 기뢰가 둥둥둥둥둥 떠 있대요. 그런데 기뢰를 제거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소해라고 한단 말이에요. 소는 청소할 때 소자예요. 해는 바다의 자. 바다를 청소해야 돼. 그 바다에 그냥 뭐 목욕탕에 있는 때같이 기뢰가 둥둥둥둥 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라도 이렇게 그 잠자리채라도 들고 가가지고 목욕탕에서 때 막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때가 막 여기서 막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기뢰같이 유조선이 딱 가는데 그냥 목욕탕에 있는 때같이 기뢰가 막 오면 기분이가 좋겠습니까? 안 좋지. 저도 뭐 공중 목욕탕 뭐 사우나 같은 데 딱 갔는데 보면은 어떻게 하면서 좋다 지지자 이러고 있는데 꼬리뼈 아픈데 이럴 때 좋다 그런데 갑자기 저기서 떼 군단들이 떼가 둥둥둥 떠가지고 나한테 막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씨 그러면서 나가야지. 그러면서 아저씨 여기 떼 좀 건져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소해거든요. 기뢰를 제거하는 거. 그런데 기뢰를 제거하는 능력이 미 해군한테는 없대요. 미 해군은 기뢰를 제거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전 세계에서 기뢰를 제거하는 가장 그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일본이라는 거죠. 왜 일본이냐?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그 일본 열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큰 섬 4개, 그 다음 쫙 열도 이렇게 뭐 10국까지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기뢰를 엄청나게 수만 개를 갖다가 쫙 뿌렸대요. 땅에다가 지뢰 뿌리는 것처럼 일본 그 근해에다가 기뢰를 수만 개를 쫙 뿌렸대요. 그 작전명이 뭔지 아세요? 그 작전명이 오퍼레이션 스타베이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퍼레이션, 요번에 오퍼레이션은 에픽 퓨어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 그 이란의 혁명 수비대 대변인이 깝치다가 에픽 퓨어리 웃기고 있네. 에픽 퓨어다. 두려움이다. 막대한 두려움이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다가 그러다가 라리잔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 있었던 오퍼레이션은 뭐였습니까? 미드나잇, 한밤중에 햄머, 한밤중에 막치질?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좀 그럴듯한 말이 있어야 되는데 한밤중에 햄머. 어쨌든 그게 작전명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열도에다가 미군이 기뢰를 쫙 뿌린 것의 작전명은 오퍼레이션 스타베이션이에요. 스타베이션. 스타베이션이 뭡니까? 스타브, 굶다, 배고프다. 내가 싫어하는 거, 배고프가. 스타베이션은 굶겨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굶겨 죽이기 작전을 그 2차 세계대전 때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기뢰를 잔뜩 뿌려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본의 군함들이 그 기류에 맞고 손상되거나 침몰된 군함들이 무지하게 많았대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일반 상선들도 그 기뢰 때문에 완전히 뭐 파손되고 침몰되고 그런 게 많아가지고 일본이 공급을 못 받은 거야. 뭐 중국이든 어디든 하다 못해 조선에서라도 뭐 우리나라 옛날에 뭐 굴이 빡빡 긁었다 뭐 쌀 뭐 다 공출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태평양 전쟁 때 그렇게라도 이걸 갖다가 받아야 되는데 기뢰가 여기 쫙 깔려 있으니까 배가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일본이 굶어 죽을 뻔했대요. 그래서 원자폭탄 떨어져가지고 항복도 했지만 그 전에라도 야 이러다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 이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항복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복하면 기뢰가 저절로 팡 하고 자동방으로 터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메가더가 무책임하게 이제 항복 받았으니까 이제 나 간다. 트럼프가 아니라 누구지? 그때 트루만이 나 자르래. 나 잘랐대. 안녕 그러면서 파이프 물고 그냥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똥은 지들이 싸놓고 왜 치우질 않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뭐 아쉬운 사람이 뭐 우물 파야지. 그래가지고 발달하기 시작한 게 일본이 소해가 발달한 거예요. 기뢰를 청소하는 그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소해함, 바다를 청소하는 그 기뢰 제거하는 그 함정은 철로 만들면 안 돼요. 쇠로 만들면 안 된대요. 쇠로 만들면 기뢰가 이렇게 막 와가지고 막 부딪혀가지고 그 소해함 자체를 빵 하고 터뜨린대요. 그러니까 기뢰가 달라붙지 않게 그 소해함은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특수 음파 탐지기로 저기 기뢰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둥둥둥 떠 있는 거는 기관총으로 갈긴대요. 그럼 터지겠지. 근데 바다에 이렇게 잠겨져 있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어뢰를 발사할 수도 있고. 근데 어뢰 발사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떠내는 거지. 목욕탕에서 때 건지는 것처럼 이렇게 뭐 특수한 뭐 해가지고 건져내가지고 처리한다든지.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그 기뢰 제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일본이고, 그 다음에 1991년에 뭐가 있었냐면 걸프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미 일본의 그 자위대가 그 소해함을 가진 일본 자위대의 소해함이 그 페르시아만에 가가지고 기뢰 제거를 했대요. 그때도 뭐 걸프전 때 이란인지 뭐 이라크인지 뭐 거기서 기뢰 잔뜩 뿌려놨겠지. 근데 이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해가지고 일본 자위대다 해가지고 유엔이 요청해가지고 소해 부대를 보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일 지금 그 필요한 게 소해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소해함이 있대요. 우리나라의 소해함이 12척인가 있고 일본은 25척인가 뭐 그 이상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은 소해 헬기까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소해함은 굉장히 사이즈가 큰 그러한 소해함인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12척의 소해함은 700톤밖에 안 된대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조선이 몇 톤이라고요? 32만 톤이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소해함은 700톤밖에 안 된대요. 지금 대조영함 같은 게 5,520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저기 인도양 지나가지고 그렇게 남중국해 지나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그 군함 보내달라고 한 게 호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은 소해함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소해함 보낼 수밖에 없지 않나? 내일 그 다카이치가 미국 가요. 그래가지고 트럼프하고 미일 정상회담 하는데 이런 이야기 나올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일본이 소해함이든 뭐든 보내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된 것도 일본 애들이 먼저 투자하겠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잖아요. 자위대에서 군함 보내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안 보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거의 우리나라는 일본의 별책부록같이 되는 거 아닌가? 차라리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이었으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못 보냈을 거예요. 왜 못 보냈겠습니까? 야당이 민주당인데 어마어마한 야당이니까 거기서 막 극렬 반대하겠지. 김상욱 의원 같은 사람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은 국제법 위반이다.
트럼프가 이란 때린 거는 국제법 위반이다. 아, 누가 그거 몰라? 누구는 뭐 입이 없어서 말 못하나? 근데 뭐 입 뚫렸다고 뭐 다 그렇게 말하면 되나? 그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지금 뭐라 그럴까, 우려라고 할까, 개인적인 생각은 일본이 어떤 식으로 할까.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본의 소외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를 트럼프가 양보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026년 3월 18일 현재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직업은 역시 이란의 최고 지도자 동지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